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찬일의 찬스무비 칸 특집 첫 번째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칸 현장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첫 번째 특집 프로그램은 미리 촬영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칸 영화제 제76회 칸 영화제가 개막되는 날인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칸 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과는 달리 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어서 섭섭하시죠? 작년에는 이제 두 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브로커가 경쟁 부분에 초청되면서 두 편이 다 본상을 수상하는,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쟁 부분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0편에서 22편, 뭐 20여 편 초청되는 칸 경쟁 부문에 매년 한국 영화가 간다는 것 불가능하죠. 작년에 두 편이 와서 상을 받았으니까. 대신 올해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신작인 괴물, 몬스터라든지 또 중국 영화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디 영화의 어떤 대명사인 왕빙빙의 신작이 이제 경쟁 부분에 초청돼서 한국이 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영화들이 어떤 주목을 이제 끌게 될 텐데요. 작년에 두 편이나 초청받아 상을 받았으니까 올해 쉬는 것 괜찮습니다. 대신 무려 7편, 단편 영화 2편을 포함해서 7편의 한국 영화가 여러 섹션에 고루 초대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경쟁 부분은 없더라도 이렇게 전 부분에 고루 초청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아쉽긴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큰 관심을 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경쟁 부분에 김지훈 감독이 달콤한 인생,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공식 비경쟁 부분에 초청됐죠. 그 주인공이 무려 송강호입니다. 사실 송강호와 임수정, 전여빈 등이 이제 출연한 영화인데, 김지훈 감독이 오랜만에 2008년 놈놈놈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비경쟁 부분에 가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우리 좀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지훈 감독이 경쟁 부분에 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홍상수 감독, 물 안에서로 올 베를린 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에 초대받았는데 감독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죠. 2014년 김성훈 감독의 끝까지 간다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또 비판과 주간에 초대받은 유재선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잠, 이선균, 정유미 주연의 영화인데요. 2015년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 이후로 8년 만입니다. 자, 감독 주간은 9년 만에, 비평가 주간은 8년 만에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비록 감독 주간과 비평가 주간이 칸 영화제 공식 섹션은 아니고 사이드바라고 불리는 병행 섹션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질문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다음 소위는 뭐냐? 비평가 주간 폐막장으로 선보였는데 그 영화는 폐막작으로 초청받은 거지 경쟁 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재선 감독의
잠이 비평가 주간에 8년 만에 초대받았던 것은 우리 예의 주목해야 될 그러한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의 그 장편 데뷔작이 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선보일 건데 김창훈 감독의 화란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송중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스타인 송중기가 주연을 했고 또 신이 홍사빈 그리고 비비라는 이름의 가수인 김영서라는 이러한 배우들이 같이 출연했는데 이 화란과 잠은 아직 한국 영화 사상 한 번도 수상해 본 적이 없는 그 최우수 그 신인 감독상 황금 카메라상에 그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영화가 혹시 만약에 황금 카메라의 상을 거머쥐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에 못지않은 기념비적인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이 영화들을 보지 못해서 과연 이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지는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올해 그 언에 못지않은 그 관심이 칸 영화제에 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 단편 부문에서 그 작년까지는 시네퐁다시옹, 시네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렸던 그 라 시네프 섹션에서 한국 영화가 두 편이 이제 선보이는데요. 그 이 라 시네프 섹션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영화입니다. 한편은 그 한희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졸업작품인 서정미 감독의 이시 가문의 형제들이고요. 또 한편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황혜인 감독의 홀입니다. 자, 이렇게 총 7편의 한국 영화가 선보이다 보니까 올 칸도 한국 영화의 어떤 위상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개막하기 때문에 이 영화들을 제가 이제 차차 보면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칸 경쟁 부분 21편의 영화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이 드리면은 그 켄 노치 무려 그 두 편, 그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이미 거머쥐었던 현존하는 최고 거장인 켄 노치의 신작부터 1984년에 이미 파리 텍사스로 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던 빔 벤더스까지 그리고 누리빌게 제일란 윈터슬립으로 받았었죠. 등등 무려 5명의 감독이 이미 칸 황금종려상을 가져갔던 그런 명장이고 거장의 영화제들입니다. 그 밖에 칸 영화제상 최다라고 하는데요. 여성 감독의 영화도 그 7편이나 됩니다. 제가 그 목록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요. 그 예시카 하우스너, 그 미셸 하네케 이후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최고 감독으로 평해지는 예시카 하우스너의 신작인 클럽 제로부터 또 그 까우타로 벤 하니아라는 그 감독의 4명의 딸, 그리고 주스틴 트리에의 추락의 해부학, 그리고 알리스 로르바허의 키메라, 그리고 그 지난 여름으로 다시 한번 그의 그 위험을 과시할 까트리느 브레아 바랴, 그 다음에 그 까트린 코리스니 그 임파서블 러브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강한 인상을 남겼던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선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 까르틴 코르시니의 신작 귀환 등등, 그리고 또 한편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나는 황금 그 카메라상 도전하는 라마따툴라의 시 감독의 바넬과 아다마라는 영화. 그래서 7편의 이제 여성 감독의 영화들이 선보이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이 7명의 감독의 여성 감독 영화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편도 놓치지 않고 챙겨볼
참입니다. 그 밖에도 정말 그 이름만 대면은 쟁쟁한 감독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차차 그 영화들에서는 가능하면 칸 현지에서 어떤 시기든 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쫓기기 때문에 이 21편의 영화들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영화도 보지 못했으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또 올해 보니까 그 개막작 같은 경우도 그 마이웬이라는 여성 감독의 신작입니다. 잔 뒤바리. 그리고 또 폐막작도요. 그 엘리멘탈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보니까 피터 손이라고 한국계 미국 애니메이션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칸은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안배, 그야말로 다양성을 전면에 그 올칸이 배치시킨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그 수상 결과도 그런 다양성을 충분히 살린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올칸 심사 경쟁 부분 심사위원장은 더 스퀘어와 작년 트라이앵글 새드니스 슬픔의 삼각형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역대 9번째로 2번을 차지한 스웨덴 출신의 루벤 웨스tlund트입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티탄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던 줄리아 디크루도 있고 해서 올 칸의 그 향배는 그 어느 해보다 그 흥미진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록 한국 영화가 칸 경쟁 부분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여러 면에서 그 어느 해 못지않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되는 제76회 칸 영화제 여러분 계속해서 그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그 특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